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옹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SY사의 8553입니다. 브릭의 개수는 1039브릭이고 14대 1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풀박스 국내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국내 당일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하지만 제품을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고자 한다면 국내 당일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풀박스 제품이기 때문에 박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끔 박스를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박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상태는 파손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배송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언박싱 및 제품 구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박스 안에 이렇게 박스 두 개가 더 들어있어요. 일단은 A번, B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봉투가 들어있고요. B번에는 큰 봉투와 작은 봉투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구성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국 브릭들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죠. 브릭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된 흔적은 보입니다. 사출이 된 흔적은 보이지만 크게 눈에 띄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은 테크닉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크닉의 브릭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 핀들이 들어있고요. 외관을 꾸밀 수 있는, 외관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부품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퀴가 들어있는데 바퀴가 금색으로 도색이 된 그러한 제품이네요. 조립 후에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 제품 조립하면서 조립할 때 주의사항 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립 뒷바퀴 차동기어 쪽 부품을 조립하고 나시면 이 옆에 X 십자축을 살짝 당겨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빠지면 나중에 제품을 조립하고 나서 바퀴가 빠지는, 바퀴 이 축이 빠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립한 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축이 빠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데요.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러한 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 핀도 있는데 이 검은색 핀은 마찰이 생기는 거고요. 이 아이보리색 핀은 이렇게 빙글빙글, 마찰이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핀이기 때문에 헛갈려서 다른 핀을, 이렇게 검은색 핀을 꽂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향장치를 조립하게 되실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핀이 아이보리색 핀이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마찰이 없는 핀으로 조립을 해야지만 조향장치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향 장치를 움직이는 이 렉 기어가 지금 여기 이 기어에 같이 조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때 중요하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때 이 밑에 노란색, 그리고 지금 이 기어와 이 렉 기어가 만나서 조향이 되기 때문에 이 렉 기어가 여기 보시면 요 십자 검은색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90도 방향 12시, 3시, 6시, 9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부품을 조립을 해 주셔야 방향이 나중에 앞바퀴를 조향을 할 때 앞바퀴가 틀어지는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맞지 않으면 앞바퀴가 정렬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고자 처음부터 조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십자 방향이 이런 식으로 90도가 되게 유지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조립하실 수 있어요. 조향 장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좌우로 핸들을 틀었을 때 일정한 각도로 똑같은 각도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90도가 그 십자축이 90도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직진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뒤에 차동기어 뒷바퀴가 들어갈 쪽이에요. 뒷바퀴가 들어갈 쪽 한번 돌려보시고요. 핀을 뽑았을 때 안 뽑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조향장치도 어디 걸리지 않고 어떤 부품이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꼭 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조립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부품을 분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조립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옹손입니다. 이번에는 조립 완성 리뷰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 SY의 8553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품의 특징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파워 펑션 모터를 넣어서 RC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수동 버전도 가능하고요. RC 버전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제품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가격 대비 가성비 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크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제품의 길이는 대략 35cm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대략 10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폭은 대략 15에서 16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박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도 중형 제품 정도 크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컴팩트하고 아담한 사이즈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귀엽고 나름 디테일감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자,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내부의 디자인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테크닉 제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V12 비전 GT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델을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의 내부보다는 외부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든 그러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앞모습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람보르기니 V12 비전 GT 차량을 검색해서 보시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요. 물론 출시한 지는 꽤 됐지만 그 당시에도 미래지향적이었고 지금도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재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제품이에요. 브릭수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운전석 1인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운전석이 하나예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핸들, 제가 이렇게 핸들 모양으로 이거를 제가 잠깐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들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의 모양까지 이런 식으로 뽑아서 브릭을 만들었다라는 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바퀴와 핸들이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C 버전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옆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 이유는 이 바퀴가 금색으로 도금이 된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금색이나 은색, 빨간색, 어쨌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도색을 사용한 제품은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편이죠.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도색도 물론 도색이 엄청 깔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봤을 때는 정말 예쁜 휠, 이렇게 금색 도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예쁘다라는 느낌을 한 포인트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고무의 재질도 딱딱한 고무가 아니라 약간 말랑말랑 중간 정도, 미디움 정도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타이어와 타이어 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Y자, 테일램프가 Y자로 되어 있죠. 람보르기니의 시그니처가 바로 이 Y자 램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츠카의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반대쪽 옆모습은 같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 엔진 후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물론 끝까지 이런 식으로도 제껴져요. 자, 안에 보시면 엔진을 형상화한 브릭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톤을 형상화해 놨고요. 엔진 크랭크샤프트를 형상화해 놓은 제품입니다. 바퀴를 굴리면 이렇게 엔진 피스톤이 굴러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 하부를 보시면 차동기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뒷바퀴 차동기어, 그 다음에 앞에는 조향장치, 여기 보시면 조향장치, 렉기어와 이렇게 앞에 일반 기어로 이렇게 바퀴를 회전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브릭수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구조 설계력이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이 정도면 브릭수가 적은데도 이 정도의 구조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격 대비 구조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예전에 머스탱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머스탱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일단 그 머스탱은 적어도 1500브릭 정도가 됐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 제품은 1000브릭 정도로 이런 구조력을 냈다라는 건 생각보다 설계를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C 버전으로 개조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이 브릭 한 장이, 이 브릭 한 장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브릭이 일부러 고정이 되지 않은 브릭입니다. 나중에 RC 버전으로 개조를 할 때 쉽게 개조하라고 그것까지 잘 설계해 놓은 제품이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제품 느낌 굉장히 괜찮았고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수동 버전이지만 이렇게 흔들고 떨어뜨려도 크게 파손이 되지 않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높은 곳,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분해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